1년 전부터 예약한 거라서 취소가 안 된대. 나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친정 아버지 장례식 당일 시댁 가족 모두가 하와이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남편마저 장인 장례식을 버리고 시댁 가족 여행을 택한 것이었죠. 텅 빈 장례식장에 홀로 남은 민정에게 시어머니가 보낸 건 하와이 해변 사진과 힘내라는 메시지뿐이었죠. 그때 낯선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제게 맡기신 중요한 서류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제주도 한라산 자락의 항공 사진과 함께 아버지의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민정아,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구나. 평생 작은 약국을 운영하셨던 아버지. 그런데 왜 제주도 사진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800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본 순간 민정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보고 민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숨겨온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풍 카누리 제주도를 핥히고 지나가던 그날, 정민정은 서울 중환자실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28살 간호사 경력 6년 차. 환자들 사이에서는 천사라고 불리는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천사와는 거리가 멀었죠. 민정아, 전화 왔어. 동료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정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정민정 씨죠. 제주도 서귀포 경찰서입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일주일 전 제주도로 봉사활동을 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태풍에 고립된 관광객들을 구조하시다가 경찰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민정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민정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렸죠. 65세. 아직 건강하셨던 아버지. 아빠가 왜?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부축했지만 민정의 영혼은 이미 그곳에 없었어요. 3일 후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민정은 영정 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던 아버지. 퇴직 후에도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으셨던 아버지. 민정아, 힘내. 남편 준혁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핸드폰을 향해 있었어요. 민정은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죠. 준혁 씨, 어머님은 언제 오신대? 그게 준혁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하와이 가족여행이 이미 예약되어 있어서 뭐라고? 민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례식인데 하와이를? 1년 전부터 예약한 거라서 취소가 안 된대. 환불도 안 되고 아버지도 형도 누나도 다 같이 가기로. 당신도? 민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가족 여행인데 나만 빠지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거야. 순간 민정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시댁 식구 6명 모두가 심지어 남편까지도 장인의 장례식을 버리고 하와이로 떠난다니. 결혼 3년 동안 느껴왔던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가라고 해. 민정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혁이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민정아, 이해해줘. 나도 가고 싶지 않지만. 됐어. 다 가.
나 혼자 할 거야. 그날 저녁 빈 장례식장에는 민정과 아버지의 친구 몇 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상객도 뜸해진 시간,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하와이 해변 사진.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시댁 식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정아, 우리도 마음은 아프지만 이미 예약한 거라 어쩔 수 없었어. 힘내라. 민정은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장례식에 사위도 사돈들도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썰렁하게 보내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정민정 씨 맞으십니까? 뒤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민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진중한 표정이었죠. 네. 그런데 누구?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법무법인 한라 대표 변호사 이정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요? 왜? 아버님과 오래전부터 일을 함께 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러 왔어요. 이정훈 변호사는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민정에게라고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제게 맡기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제주도와 무슨 관계가? 봉투를 열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제주도 사람들 모두가 그분을 기억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변호사는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민정은 봉투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여러 서류와 함께 아버지의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편지 위에는 제주도 한라산 자락의 항공사진이 있었어요. 드넓은 감귤 농장과 아름다운 펜션이 보였죠. 민정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아버지의 글씨를 보자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걸 말할 때가 왔구나. 아빠가 숨겨온 것들이 있단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단다.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 가보렴. 서귀포시 한라산 자락에 있는 명예 감귤 농장으로. 그곳이 우리 가족의 진짜 터전이란다. 20년 동안 아빠가 일궈온 곳이야. 20년? 민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서울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셨고 2015년에 은퇴하신 후로는 봉사활동만 하셨는데 너는 늘 물었지. 약국 수입으로 어떻게 너를 의대에 보낼 수 있었냐고. 사실 약국은 겉모습일 뿐이었단다. 진짜 수입은 제주도에서 나왔어. 하지만 너와 엄마에게는 비밀로 했지. 이유는 곧 알게 될 거야. 편지를 읽는 민정의 손이 계속 떨렸어요. 농장 매니저 김 사장을 만나렴.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민정아, 아빠가 간호사인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고 있니? 내가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며 아빠도 제주도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단다. 민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시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욕심을 낼 거야. 조심해라. 내가 결혼하고 나서 준혁이가 몇 번 찾아와서 물었단다. 약국 말고 다른 사업은 없냐고, 투자할 땅은 없냐고. 심지어 내 통장 잔고까지 넌지시 물어보더구나. 그때 알았어. 그가 진짜 관심 있는 건 너의 미래 유산이라는 걸.
마지막 문장에 민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아빠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그저 용기를 내면 돼. 제주도로 와라. 거기서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될 거야.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가 끝나자 민정은 다른 서류들을 펼쳤어요. 감귤농장 등기부등본, 펜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통장 사본들. 장고를 보는 순간 민정은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800억.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어머니가 하와이에서 선물 산다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 민정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지만 준혁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정아?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민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은 붓고 화장은 번졌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준혁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지금 바다에서 수영하려는데 민정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이제 알겠어요. 왜 비밀로 했는지, 왜 혼자 짊어지고 계셨는지.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주도에 갈게요. 아빠가 남긴 것들을 확인하러. 그리고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아빠의 꿈을 이어갈게요. 약속해요.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창밖으로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서울 하늘에 별이 뜬 건 오랜만이었죠. 민정은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이라고 믿었어요. 제주도행 비행기 안. 민정은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준혁은 하와이에서 돌아온 뒤로 제주도행을 극구 반대했죠. 혼자 가는 건 위험해. 같이 가자. 준혁의 말에는 걱정보다 다른 의도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정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와 자신만의 약속이니까요. 비행기가 제주도에 착륙하자 습한 공기가 민정을 감쌌어요. 공항에서 나온 민정은 택시를 탔습니다. 서귀포시 한라산 자락, 명회 감귤농장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민정을 쳐다봤어요. 명회 감귤농장이요. 거기 일반인은 잘 안 가는데 혹시 농장주 아시는 분이세요? 민정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곳과 관련이 있으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 농장 사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제주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택시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어요. 명예 감귤농장. 녹색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민정이 배를 누르자 곧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정민정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농장 매니저 김석준입니다. 김 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물론이죠. 사장님께서 늘 자랑하셨으니까요. 서울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천사 같은 딸이 있다고. 민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철문이 열리자 민정은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감귤나무들. 그 사이로 난 깨끗한 도로. 저 멀리 보이는 현대식 건물들. 이곳이 정말 아버지의 농장이란 말인가요? 30만 평입니다. 김 사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2005년부터 사장님이 조금씩 사들이신 땅이에요. 처음엔 10,000평으로 시작하셨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키우셨죠. 차를 타고 농장을 둘러보는 동안 민정은 계속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곳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김 사장을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규직만 80명입니다. 수확철엔 200명까지 늘어나죠. 민정은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거대한 사업을 운영하셨다니. 드디어 농장 중앙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사장이 민정을 집무실로 안내했어요. 벽면 가득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장님은 시간이 나실 때마다 여기 계셨어요. 김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시면서 한 달에 보름은 제주도에 오셨죠. 가족들에겐 제주도 봉사활동 간다고 하셨다던데. 민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의 봉사활동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왜? 왜 숨기신 걸까요? 김 사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말씀이 가족이 알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특히 따님이 간호사로서 소명을 다하길 바라셨고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사장님 따님이구나. 할머니가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 우리 딸이 서울에서 아픈 사람들을 살린다고. 천사 같은 아이라고. 민정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농장에서 30년 일한 박춘자라고 해. 사장님 덕분에 우리 손자들 다 대학 보냈어. 사장님이 학비를 다 대주셨거든. 민정은 놀라 김 사장을 봤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 자녀들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농장을 둘러본 후 김 사장이 차로 10분쯤 떨어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제주 힐링스테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여기도 사장님 소유입니다. 고급 펜션이었습니다. 한라산이 한눈에 보이는 절경에 위치해 있었죠. 15채의 독립빌라가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펜션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따님이시죠? 정말 닮으셨어요. 젊은 여자의 매니저였어요. 전 강하늘입니다. 5년째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은인이세요. 제가 싱글맘이라 힘들었는데 도와주셨어요. 하늘이 민정을 귀빈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민정은 또 한 번 놀랐어요. 벽에 연예인들의 사인이 가득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네, 입소문으로만 운영되는데도 예약이 늘 꽉 차요. 특히 연예인들이 휴식하러 많이 오시죠. 사장님이 절대 비밀 보장을 약속하셨거든요. 하늘이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손님들이 남긴 감사 편지예요. 민정은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배우, 가수, 정치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빼곡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휴식을 찾았어요. 사장님의 따뜻한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민정의 눈에 특별한 서류가 들어왔어요. 제주도 의료봉사센터 설립 계획서. 민정이 서류를 펼치자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펜션 옆 부지에 의료센터를 세워 제주도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뭐죠? 사장님의 꿈이었어요.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간호사인 따님과 함께 운영하고 싶다고 하셨죠. 서울의 의료진들이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과 함께할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제주도 갔어?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버지 농장에 와 있어. 농장? 무슨 농장? 설마? 진짜 농장이 있다는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30만 평 감귤 농장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30만 평. 그래서 그게 얼마짜리야?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준혁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어요. 그리고 펜션도 있어. 제주 힐링스테이라고. 펜션까지? 대박! 당장 팔아야 해. 서울에 빌딩 사면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민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유언이 있어. 3년간 매각 금지야. 뭐? 3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잠깐, 지금 내려갈게.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 변호사든 누구든 만나지 말고 기다려. 준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제주도로 올 것 같았어요.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민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라산이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20년간 가꾼 이곳, 아버지의 꿈이 담긴 이곳. 김 사장님, 직원분들을 모두 모아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요? 네. 제가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민정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어요. 3시간 후 농장 넓은 창고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80명의 시선이 민정에게 쏠렸죠. 민정은 직원들 앞에 섰어요.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민정입니다. 사장님의 아버지의 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 처음 이곳에 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도요. 몇몇 직원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농장을, 이 펜션을,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의료센터를 지키겠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때 강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혁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하와이에서 구운 구릿빛 피부가 유난히 눈에 띄었죠. 민정아,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800억짜리 땅이 있다면서. 다음 날 제주시 중심가의 법무법인 한라. 민정은 이정훈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시댁 식구들이 있었죠. 시어머니 김영숙, 시아버지 박재민, 그리고 준혁. 모두의 얼굴에 욕심이 가득했어요. 자,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봉인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어요. 잠깐, 우리도 가족인데 왜 유언장을 이제야 보여주는 거죠?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지시였습니다. 상속인인 따님께서 먼저 확인하신 후 가족들과 함께 정식으로 공개하라고 하셨죠. 시아버지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완료되었고요.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 정명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제주도 소재 명예 감귤 농장과 제주 힐링스테이 펜션 일체를 딸 정민정에게 상속한다.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에 얼굴이 굳어졌어요. 단, 다음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상속일로부터 3년간 매각 절대 금지. 2. 농장 직원 80명 전원 고용 승계 및 향후 5년간 고용 보장. 3. 펜션 수익의 40%를 제주도 의료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투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건이야? 3년을 못 판다고? 변호사는 담담하게 계속 읽었어요. 넷.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 시 전 재산을 제주도청에 기부한다.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말도 안 돼. 이런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나?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2명의 증인과 공증인이 확인했습니다. 준혁이 민정을 노려봤어요. 너 알고 있었지? 그래서 혼자 먼저 제주도에 온 거야?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어제 처음 알았어. 아버지가 이런 조건을 달 줄은. 거짓말.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800억이 넘는 재산인데 3년을 기다리라고?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단 말이야.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펜션 수익이 매달 5천만 원씩 나온대요. 충분히. 5천만 원. 그걸로 뭘 해? 800억을 현금화하면 이자만 해도 연 40억인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준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민정이 불안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퍼시픽 드림이라는 개발회사에서 이 땅을 1200억에 사겠다고 했어요. 메가리조트를 짓는다고. 변호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벌써 개발업체와 접촉하셨습니까? 준혁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예비 조사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계약금만 200억이고 저한테 중개 수수료로 100억을 주겠대요. 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혁 씨, 뭐라고? 당신이 벌써 그런 얘기를? 왜? 우리 재산 아니야? 아, 맞다. 내 재산이지. 남편인 나는 아무 권리가 없고. 준혁의 목소리에 독이 묻어났어요. 시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민정아, 가족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너 혼자만 그 돈 쓸 건 아니잖아?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을 따를 거예요. 3년 후에 다시 논의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 철없는 것이 시댁을 무시하는 거야?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퍼시픽 드림 법무팀입니다. 앞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박준혁 씨와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요. 민정이 놀라 준혁을 봤습니다. 계약서? 무슨 계약서? 준혁이 시선을 피했어요. 퍼시픽 드림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박준혁 씨가 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 예약 계약을 했습니다. 위약 시 500억 배상이라는 조건으로요. 민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정훈 변호사가 급히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박준혁 씨는 상속인이 아니고 대리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퍼시픽 드림 측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박준혁 씨가 제출한 부인의 정신감정 의뢰서입니다. 최근 아버지를 여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을 봤어요. 너 정말 이런 짓을? 준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잖아. 800억을 그냥 썩힐 생각이니 미친 거 아니야? 눈물이 민정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때 법무법인 사무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문이 열리자 농장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김석준 매니저를 필두로 박춘자 할머니, 강하늘 매니저까지. 사장님, 박춘자 할머니가 민정에게 달려왔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어요. 이 나쁜 놈들이 사장님을 괴롭힌다고 해서. 김석준 매니저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직원 80명의 탄원서입니다. 우리는 정민정 사장님만 따르겠다고. 그리고 강하늘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어요. 펜션 단골 고객들의 지집 메시지예요.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보낸 거예요. 화면에는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이 촌 사람들은? 남의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 그때 민정이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들 들어주세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분들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당신, 오늘부로 끝이야. 이혼할 거야.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이혼? 네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재산을 빼앗으려 했잖아. 더는 못 참아. 시어머니가 악을 썼어요. 감히 우리 아들을 버려? 너 같은 년이 어디서? 이정훈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그리고 퍼시픽 드림 분들,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속 압박하시면 공갈죄로 고소하겠습니다. 퍼시픽 드림 직원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 일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가자 민정은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박춘자 할머니가 민정을 꼭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우리 사장님. 우리가 있잖아. 선대 사장님의 딸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킬 거야. 그날 저녁 민정은 농장 사무실에 혼자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라산이 보였습니다. 석양에 물든 산이 아름다웠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정 씨죠? 제주일보 기자입니다. 명회농장에 메가리조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민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언론까지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발업체와 시댁 간의 갈등이 있다던데. 민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농장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리고 의료봉사센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의료봉사센터요? 기자의 목소리에 관심이 묻어났어요. 네. 제주도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만들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꿈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민정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거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바로 그때 김석준 매니저가 급히 들어왔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제주도 환경단체들이 메가리조트 반대 시위를 시작했대요. 한라산 생태계를 지키자고. 민정은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원군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김 매니저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서울의 유명 의료진들이 제주 의료봉사센터 설립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선대 사장님을 아는 의사들이래요. 민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가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거네요. 창밖에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제주의 밤하늘은 서울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민정은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지켜내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서울 가정법원 대법정. 2025년 10월의 차가운 아침, 민정은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맞은편에는 준혁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퍼시픽 드림의 변호인단이 자리했어요. 재산분할 소송과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날이었죠.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팔순이 넘어 보이는 재판장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죠. 준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의 유언장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3년 매각 금지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입니다. 시댁 측 변호사도 거들었어요. 또한 며느리 혼자 800억이 넘는 재산을 독차지하는 것은 가족 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민정의 변호사 이정훈이 반박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은 사회공익적 목적이 분명합니다. 의료봉사센터 설립은 제주도민 전체를 위한 것이죠. 그때 재판장이 민정에게 직접 물었어요. 피고인은 정말 아버님의 뜻을 따를 의향이 있습니까?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재판장님, 아버지의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증인을 신청하셨다던데. 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농장 직원들과 펜션 고객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증인석에 선 것은 70대의 농장 직원이었어요.
성함과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강만수입니다. 명의 농장에서 30년 일했어요. 이정훈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셨나요?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2010년 태풍 볼라벤 때였어요. 제가 농장 지키다가 쓰러졌는데 사장님이 직접 응급처치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하셨죠? 그때 말씀하셨어요. 간호사인 딸에게 배웠다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장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정이가 서울에서 생명을 구하듯 나도 여기서 사람을 살리고 싶다고. 의료센터는 사장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다음 증인은 제주병원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병원 원장 김태성입니다. 고인은 매년 익명으로 의료장비를 기부하셨어요. 원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총 50억 원어치 장비를 기부하셨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죠. 준혁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그게 상속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고인의 일관된 철학을 보여줍니다.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신념이죠. 마지막 증인은 박춘자 할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농장에서 밥 해주는 박춘자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사장님은 제 은인이에요. 남편 잃고 혼자 된 저를 고용해 주셨고 손자들 대학까지 보내게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민정을 향해 돌아봤습니다. 아가씨, 사장님이 늘 그러셨어요. 우리 민정이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천사니까라고. 그리고 준혁을 노려봤어요. 근데 저 나쁜 놈이 천사를 괴롭혀요. 돈에 눈이 멀어서. 재판장이 할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증인은 감정을 자제해 주세요. 그때 법정 밖에서 함성이 들렸어요. 창문 밖을 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주도 환경단체와 시민들이었죠. 한라산을 지켜라. 개발 반대. 명예농장을 보호하라. 플래카드가 펄럭였습니다. 재판장이 정리했어요. 이제 피고 측 최종 진술을 듣겠습니다. 민정이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아버지의 20년 일기장입니다. 제가 읽어도 될까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2013년 5월 15일, 오늘 민정이가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렸다고 전화했다. 내 딸이 생명을 구하는 간호사라니. 나도 제주도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었어요. 2020년 8월 20일, 의료센터 설계도를 완성했다. 민정이가 은퇴하면 함께 운영할 것이다. 제주도 어르신들에게 무료 진료를 하는 민정이를 상상하니 행복하다.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준혁이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왔다. 민정이는 모르는 것 같다. 사위가 도박을 한다는 것을. 하지만 민정이가 상처받을까봐 말할 수 없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한 적 없어! 재판장이 준혁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민정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2025년 1월 1일, 새해 소원. 민정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지혜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주도 의료센터가 꼭 세워지기를. 일기장을 덮은 민정이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상속이라고 생각해요. 재판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30분 휴정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에서 준혁이 민정에게 다가왔어요. 민정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민정은 차갑게 돌아봤습니다. 도박까지 했구나. 그것도 아버지께 돈 빌려서. 그건 실수였어. 이제 안 해.
늦었어, 준혁 씨. 30분 후 재판장이 다시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본 재판부는 고인의 유언이 사회공익적 가치가 명확하고 상속인인 피고가 그 뜻을 이어받을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민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유언장은 유효하며 피고 정민정 씨가 단독 상속인임을 확인합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이럴 수 없어. 항소할 거야.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원고 박준혁 씨의 도박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표정이었죠. 법원을 나온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김석준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주도로 돌아가시죠. 의료센터 준비하셔야죠. 민정이 미소 지었어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한라산 자락에 위치한 제주 명예 의료봉사센터는 이제 제주도의 명소가 되었어요. 하얀 건물이 봄 햇살에 반짝였고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죠. 민정은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서 할머니 한 분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중환자실을 떠난 지 3년. 이제 그녀는 제주도의 천사 원장님으로 불렸어요. 할머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원장님 덕분이오다. 약값도 안 받으시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민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장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민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3년. 이제는 그리움보다 감사함이 더 컸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온 민정은 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감귤 농장과 펜션 그리고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였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석준 매니저였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올해 감귤 수확량이 역대 최고래요. 유기농 인증받은 후로 가격도 2배가 됐고요. 정말요? 직원들 보너스 넉넉히 드려야겠네요. 사장님은 여전하시네요. 늘 직원들부터 생각하시고.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계단에서 낯익은 얼굴이 올라왔습니다. 준혁이었어요. 3년 만에 보는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민정아,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왔어? 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 그리고 축하하러도.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뉴스 봤어. 의료센터가 전국 최우수 의료봉사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그래.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박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직장도, 가족도, 너도. 이제 치료받고 있어. 민정은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안타까운 타인이었죠. 잘 됐네. 건강해지길 바래. 민정아, 혹시 다시 시작할 수는? 아니, 민정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우린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죠. 그녀 역시 많이 늙어 보였어요. 민정아. 어머니. 민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김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욕심이 눈을 멀게 했어.
너 같은 며느리를 몰라봤구나.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제사 때 쓰려고 모은 돈이야. 적지만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민정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돈은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민정아, 넌 정말 천사구나.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정은 농장으로 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의료센터 환자 10,000명 돌파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죠. 센터 대강당에는 수백 명이 모였어요. 직원들, 환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서울에서 온 간호사 동료들까지. 여러분, 환영합니다. 민정이 마이크를 잡자 박수가 터졌어요. 3년 전 아버지를 잃고 이곳에 왔을 때가 기억나요. 막막했죠. 하지만 여러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춘자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의료센터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에요. 치유의 공간이고 희망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꿈이 실현된 공간입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온 동료 간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민정아, 우리도 한마디 할게. 10명의 간호사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민정이 덕분에 진정한 간호의 의미를 배웠어요. 돈이 아닌 생명을 보는 법을요. 다른 간호사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기적으로 제주도 의료봉사 오기로 했어요. 민정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민정은 혼자 해변을 걸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그때 낯선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민정 원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최진호입니다. 남자가 수줍게 웃었어요. 사실 1년 전부터 원장님 의료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봤죠. 민정이 놀라 그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원장님의 신념과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의 뺨이 붉어졌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런 말은 부담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의료센터에서 계속 봉사하며 가까이서 배우고 싶습니다. 진호가 명함을 건넸어요. 언제든 의료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가 떠나고 민정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바람 같았죠. 다음 날 오후 1시, 민정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제주도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아빠, 저 해냈어요. 민정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의료센터도 성공했고 농장도 잘 되고 있어요. 직원들도 모두 행복해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렸어요. 그리고 아빠, 이제 저도 행복해요. 돈이 아닌 사람을 보게 됐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도 알게 됐고요. 민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고운 제주도의 하늘이었어요. 진짜 부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눴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묘소를 떠나며 민정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다음 날 아침 의료센터. 민정은 스크럽을 입고 진료실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진호와 마주쳤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원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최 선생님.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민정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천사 원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환자를 불렀어요. 김춘자 할머니,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닫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한라산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산. 이제는 민정의 산이 되었죠. 민정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아버지의 꿈은 이제 딸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주도의 천사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있었어요.